엄마성장연구소 루시골드입니다. 오늘은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아서라고 나온 책은 아니지만 제가 육아하면서 그리고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고 조언을 많이 얻고 있는 너무 좋은 책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달빛 책방에서 엄마 책 모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책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당장의 만족보다는 남기고픈 유산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남기고픈 유산이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처음에 유산이라는 말이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현명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곳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특히 저처럼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뭔가 늘 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책에 에릭 시노웨이라고 이제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님의 제자이시자 이 책을 쓰신 에릭 시노웨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4시 59분과 5시 사이에 120분을 끼워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복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성취해내고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분이 가족이 아파서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하워드 교수님과 나눈 대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육아를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은 주로 에릭 시노웨이와 하워드 교수님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릭의 이제 설명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워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다시피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본질적 가치는 내가 남기고픈 유산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가에 바탕을 두어야겠지.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겉으로는 다들 가치가 엇비슷해 보인다는 점이었거든. 그래서 선택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선택으로 얻게 될 장단기 잠재 가치를 계산해 봐야 해. 거기 손든 학생 말해보게 하면서 이제 에릭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택의 본질적 가치. 선택을 할 때는 남기고픈 유산인가? 내가 남기고픈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한 뒤에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릭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뭔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말로 공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했어요. 그렇다고 하셨고, 그리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답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야 된대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해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가치가 뭔가,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며칠 전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희 큰애가 6살인데 최근에 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열이 났어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이 열이 났는데 40도, 39.6도까지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게 하고 밥도 안 먹고 싶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이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웬만하면 아이가 아플 때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맞춰주다가 저희가 일요일 날 경주 가족 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가족 여행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가는 여행이었는데 우리 아이도 너무너무 기대하는 여행이었고 저도 너무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이 돼도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열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더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닥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이가 꼭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서 그 언니 오빠들이랑 동생들이랑 그리고 삼촌 이모들이랑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열은 계속 조금씩 났지만 자기가 아픈 아이인 걸 잊고 그냥 즐겁게 신나게 놀았어요. 재밌게. 그러다가 저도 종종 열을 재보고 해열제를 이제 시간이 되면 먹이긴 했지만 이 아이가 아픈 아이라서 누워 있어야 되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뒀거든요. 아이의 몸이 원하는 대로 리듬에 맞춰서. 그랬는데 월요일 되니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가 아플 때 특히 엄마가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갔어도 약을 받아오면 항생제가 있으면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 혹은 또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주말에 계획된 스케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 아픔 때문에 오는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서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의 즐거움, 아이의 재밌게 노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도 그걸 원했고 저도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지금 그 순간에 아이의 열이라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집에 침대에 누워서 쉬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이 아이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아프면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파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삶인가 내가 재밌게 즐겁게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인가 생각했을 때 후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도 아이도 저도 행복한 주말 여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엄마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하워드 교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늘 말씀하셨대요. 하워드, 너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단다. 단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인도의 어느 승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당신 차례가 됐을 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몰입하고 또 다음을 보고 또 다음을 해내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왜 그런지 아나?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 아이들은 당장 해야 할 일 뭔지 알고 그것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결국 차례차례 원하는 걸 얻게 돼. 명심하게 하나를 선택하면 전부 얻을 수 있지만 모두를 선택하면 하나도 얻기 힘들다는 걸. 중요한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한 가지 상황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확실히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달성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추진해 가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지 하면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을 툭 치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의 갈등 혹은 뭐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꼭 남기고픈 유산이 뭐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지? 그 가치에 이 선택이 일치한다면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그것에 몰입해서 해내고 그 다음 또 다음 것을 해내고 하는 아이들의 그 집중력과 선택과 집중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배워서 우리의 배움의 속도도 아이들만큼 빨리 갈 수 있게, 빠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모두를 선택하면 하나도 얻기 힘들고 하나를 선택하면 전부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과 노는 시간에는 정말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뭔가 제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읽었던 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한 가지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집중할 수 없고 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워드 교수님의 조언대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하고 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종적으로 남기고픈 유산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나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얻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엄마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는 루시 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